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오늘이 보니까 제헌절이네요. 제헌절에는 어릴 때 이렇게 어릴 때 집 대문 앞에다가 태극기도 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태극기도 아주 고이 간직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태극기를 다는 집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저기 우천 들판에 보면은 아마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노란 지붕 위에 보면은 저기에 태극기가 항상 걸려 있습니다. 뭔가 이 농자재를 하는 집이신데요.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항상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새말기도 이렇게 보면은 달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데 어제는 제가 너무 이렇게 이게 잔디를 깎다가 메뚜기가 달아나는 걸 보고 너무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이 카메라를 이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 삶의 재발견을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 방송을 찍어 보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 그렇게 뭐 후다닥 하고 나니까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감이 생겨가지고요. 감이 생겨가지고 좋았습니다. 제 로쿠꺼 법칙 제 1강도 1강이 그거였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못해서 안 하는 것일까 안 해서 못하는 것일까 였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안 해서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못해서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아예 가능성의 문이 닫혀버리지만, 안 해서 못한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의 문이 그래도 50%쯤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할까 말까 이건 하지 말라라고 했다. 해볼까 말까는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just do it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제헌절 아침에 이 진짜 맑은 공기하며 새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태극기 있는 그 집에 이 개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산업도로인데요. 이 어떤 차 지나가는 소리도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교육 중에는 문 닫아버리면 전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산골보다는 또 이렇게 적당하게 도로에서도 떨어져 있고 또 뷰도 아주 뭐 적당하다라고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특별하게 좋아하는 부분은 저기 앞에 있는 저희 집으로 올라오는 저 도로입니다. 도로가 너무 이렇게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지금 7월 중순인데 말이죠. 7월 중순인데 제가 이 집을 계약을 작년 6월 말에 하고요. 6월 말에 하고 7월 중순부터 이 공사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미정유의 더위 속에서 그죠. 에어컨도 작년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8월 한 보름 정도는 에어컨도 없이 그래도 이게 황토집이 되어 가지고 이 공사팀들이 안에서 이렇게 낮에 더울 때는 안에서 공사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밖에서 공사를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이 집을 완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팀장님이 저희 맞동서였습니다. 맞동서였는데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분이 어떤 인테리어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줄 알았지만서도 이렇게 전문가인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일을 막상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신뢰의 속도가 있습니다. 신뢰가 높으면은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낮으면은 속도는 느려지고 비용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집을 한 달 동안 공사를 하는데 진짜 제가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분한테 신뢰하고 맡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200% 정도 더 좋은 어떤 그런 집으로 탈바꿈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비용은 뭐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올라갔지만서도 그런데 제가 이런데 문외한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정도 집을 이렇게 그렇게 수리하는데 드는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용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 또 속도도 말이죠. 한 달 만에 이렇게 7년 동안 비어져 있던 집을 이렇게 완전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가 센터로서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센터 안에 보면은 리셋 드림팀이라 해가지고 그분들 사진하고 글을 저의 감사함을 표시해가지고 이 감사패를 거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런데 제가 결정한 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저는 진짜 이 잔심부름밖에 안 했어요. 잔심부름을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일본말로 노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잔심부름하는 걸 디모도라 그러던가요. 그러면서 저는 왔다 갔다 그런 잔심부름밖에 안 했는데 그 팀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노가다의 꽃은 디모도라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격려를 해주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그분이 결정을 했는데 제가 결정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오늘 사실 이게 제가 카메라를 들게 된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그 딱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갈입니다. 자갈. 강자갈이라니까요. 강자갈인데 이 자갈이 처음에는 여기 마당을 말이죠. 자갈 보이시죠? 이 마당을 어떤 분은 잔디로 깔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 팀장님께서는 일반 자갈을 깔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일반 자갈이 비용이 훨씬 상가 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밖에서 활동장으로도 쓰고 해야 되는데 넘어지면 다치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장을 해가지고 여기선 이 몽돌 자갈, 이 강자갈로 깐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비가 오고 나면은 여기가 너무 깨끗해가지고요. 그 한번 보실까요? 현재 지금 제가 이렇게 뭡니까? 맨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맨발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가 특히 이렇게 오고 난 이후 같으면은 이렇게 지압을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은 이 강자갈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강자갈을 이렇게 깔다 보니까요. 까니까 또 어떤 분은 여기에 그 비닐을 전부 다 마당에 그거를 하고 이 자갈을 깔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이 전문 생활을 해보니까 아마 잡초가 많이 자라는 거예요. 잡초가 많이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저는 그 팀장하고 의논을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전적으로 그분한테 맡겼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그냥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 그대로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이 잡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잡초가 보이시죠? 잡초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하는 일 중에 저희 아내는 제가 잘하는 게 강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제가 칭찬 듣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신 잡초는 잘 뽑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마당에 잡초를 뽑는 걸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손님들 오는데 잡초가 있으면은 이게 집이 깨끗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잡초를 뽑는데 이런 잡초는 뽑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뽑아볼까요? 그냥 수골로 온다니까요. 수골로 오니까 뽑으면 어렵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잡초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잡초인 것 같은데 이거는 뽑으면 보시다시피 뿔이 채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데 이 지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뽑는다 하더라도 계속 다시 납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잡초를 이렇게 뽑아줍니다. 여러분들 잡초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또 이 잡초가 저기 마당 한 가운데로는 잡초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이 담 쪽에는 차들이 안 다니니까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잡초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횡성에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이 펜션을 하고 있는 대학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하는 말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잡초는 잡초는요, 이 뽑고 나면 뒤돌았으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잡초는 뽑고 나서 뒤돌았으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게 강의 말고는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시간이 그래도 많이 좀 나는 편이니까 제가 잡초를 뽑으니까 저희 윗집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집을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시 깔았어요. 깔았는데 그 공사를 하신 그 분 얘기가 제가 이 잡초를 뽑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분에 그 뿌리가 제 안 올라오는 저 해양성 잡초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잡초를 보더니만 그 잡초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잡초는 뿌리가 중국까지 뻗어 있다. 이렇게 좀 과장법을 써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거는 뿌리채 완전히 뽑기 어렵다는 얘기죠. 너무너무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잡초도 하나의 생명이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여기다가 어떤 농약을 이렇게 다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잡초를 일일이 뽑고 있습니다. 또, 이 잡초를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생명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생명력이. 그죠?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도 또 이렇게 뽑아도 말이죠. 또 어떤 뿌리가 조금만 있어도 다시 일어서는 이 어떤 거죠. 이 왕성한 생명력을 보면서 참 이 생명 자체에 대한 어떤 좀 경이로움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이게 그저 잘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밟히고 이렇게 하지만서도 잡초처럼 그렇게 다시 또 일어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는 인동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죠, 이 잡초에 대해서 이 강자갈 마당과 잡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월 17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성장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